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대다수 인류의 삶은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위기의식이 조금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확산될 때에 자본주의의 진정한 변화의 불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선전하는 일체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이론의 전 영역에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했던 루카치의 사유는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100년의 한국 문학을 다룬 사전인 100년의 문학용어 사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이 헝가리의 마르크스주의 문학이론가 지웨르지 루카치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지하와 황석영보다도 앞섰습니다. 사실 루카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정도의 사상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경식 연구자의 루카치 소설론 연구는 루카치의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두의 인용은 김경식 연구자의 말입니다. 이 책은 루카치의 초기작 소설의 이론에서 마지막 저서인 솔제니친까지 루카치의 소설론을 고찰했습니다. 꾸미는 루카치의 저서를 중심으로 4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루카치의 사상은 1단계 청년기로 형식주의적 미학과 관념론적 철학, 2단계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환, 계급의식과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3단계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비판에서 4단계 휴머니즘적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환으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1단계는 소설의 이론을 통해 실존적 위기와 예술적 형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공산당원이 되기 전에 쓴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보다는 헤겔 미학의 영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원래 도스토옙스키 연구소의 서론으로 집필된 이 책에서 루카치는 서사문학, 극문학, 서정문학이라는 전통적인 장르 3분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호메로스의 서사시인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는 시족 집단의 원시적 통일성이 형식을 규정하는 사회적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분열과 균열의 시대인 근대의 서사 장르인 소설에서는 주관세계와 객관세계가 불화합니다. 그 결과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 추상적 이상주의와 객관세계와는 절연한 채 순수하게 내면적인 현실에만 집중하는 낭만주의가 탄생합니다. 루카치는 여기서 낭만주의는 환멸적이라고 악평합니다만 그러나 괴테의 교양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공동의 운명, 공동의 삶이 형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2단계는 역사와 계급의식을 통해 총체성 개념을 강조하며 사회를 개별 요소가 아닌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자신의 역사적 역할을 인식해야만 혁명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계급의식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3단계는 리얼리즘 문제를 중심으로 발자크, 톨스토이, 토마스만 같은 리얼리즘 작가들을 변증법적 현실인식의 모범으로 평가한 반면 조이스, 카프카, 프루스트 등의 모더니즘 작가들을 비역사적이고 주관주의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문학과 예술이 사회주의 혁명과 인민의식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단계는 미학 연구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리얼리즘을 보다 폭넓게 해석합니다. 또한 사회 존재의 존재론을 통해 인간의 실천과 창조성을 강조하며 마르크스주의를 도구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인간 해방의 철학으로 복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솔제니친에서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분석하며 스탈린주의적 전체주의뿐만 아니라 솔제니친이 제시한 반공주의적 입장도 비판합니다. 사실 스탈린의 박해를 받고 소설로 그에 맞선 솔제니친은 흔히 반스탈린주의자이자 반공투사로 여겨지지만 루카치는 솔제니친의 소설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재생을 위한 서곡 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부활시키고 세계 문학적 의미를 지니도록 그것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합니다. 가령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의 경우 수용소에서 한 인간이 어떤 형태로 자신의 인간적 온전성을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문학적으로 제기했다고 평가합니다. 스탈린의 폭력보다 인간 실존에 관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년의 루카치는 계급이나 객관성 또는 총체성 대신 인간을 문학 예술의 핵심 가치로 삼았고 리얼리즘을 문학 및 예술의 보편적인 미적 원리로 높였습니다. 곧 계급 투쟁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윤리적 가치, 문화적 발전을 강조하며 휴머니즘적 마르크스주의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술과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강조하면서 경직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넘어서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헤겔 미학에서 전성기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지나 말년의 루카치는 계급이나 객관성 또는 총체성 대신 인간을 문학 예술의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휴머니즘이죠. 이것은 리얼리즘을 문학 및 예술의 보편적인 미적 원리로 높인 것입니다.
이렇게 헤겔 미학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거쳐 휴머니즘까지 루카치의 사유는 자기 쇄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루카치의 리얼리즘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문학 이론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심각한 편향을 가져왔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술 방법이 단순히 형식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작가의 연관관계, 즉 세계관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임을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루카치는 모더니즘과 자연주의에 대해 비판했죠. 물론 이러한 이론은 기존의 문학 이론인 문학적 방법과 작가의 세계관 사이를 역전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세계관 내용이죠. 루카치는 계급적 관점을 중요시해 진보성과 민중성을 담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세계관과 방법을 대립시키는 루카치의 이론은 사회주의 문학운동에 있어서 부르주아 계급의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예술적 유산을 받아들이는 혹은 과도하게 강조하는 정치적 입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강남 좌파의 인정이죠. 주류 마르크스주의자는 비판합니다. 왜 엘리트이자 학벌 좋은 지식인 부자가 진보적이고 민중 지향성을 가지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은 이 당시가 1930년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헤겔이 예술의 종언을 진단한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술 형식으로서 장편 소설의 중요성을 언급한 루카치는 자기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관해서는 비관적이었지만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하였습니다. 물론 암울한 현재와 맞서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소설 첫 문장보다 유명한 루카치의 초기작 소설의 이론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갈 수 있고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인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훤히 밝혀주는 시대는 복되도다. 따라서 김경식 연구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루카치가 이론적 자기쇄신을 거쳐 제시한 그 길, 유물론적이고 역사적인 총체적 사유의 소산인 미학적 길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